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추모 조형물 설치와 생명안전 기본조례 제정 등 같은 참사를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마련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요. 새롭게 출범할 민선국이 신용한 지사와 도의회 여당 우위의 체제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오송 참사 3주기를 한 달 앞두고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단체가 신용한 지사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유가족 등의 요청으로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간담회입니다. 신 당선인은 먼저 인수위 시작과 함께 공무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민선 8기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의 허용안에서 현실에 맞게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인지상정 차원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분들이 다시 한번 안전, 재난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 차원까지 전체를 놓고 다시 봐야 된다. 충청북도와 유가족협의회가 오랜 논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공론화 부족을 이유로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추모 조형물 설치. 협의회는 도청안의 추모 조형물 설치와 추모 공간 조성, 충청북도 생명안전 기본조례 제정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성안길이나 이쪽에서 이런 장소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 도청 내에서 청사안에 한번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다시. 민선국이 출범을 앞두고 오송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였던 12대 충북도의회와 달리 13대 의회는 민주당 우위로 바뀌면서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박진희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피해자 권리 보호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조례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13대 충청북도 의회에서 이 약속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조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생명안전 기본조례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도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 당선자들도 오송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 조성과 생명안전 기본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변화는 곧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기획보도 민선국이 새로운 4년 열린다. 오늘은 충북에서 가장 뜨거운 선거 열기를 보여준 보은군으로 갑니다. 보은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75.6%라는 충북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지역 발전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는데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파고 속에 다시 한번 군정을 이끌게 된 최재형 당선인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뛰노는 어린이 놀이터부터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수업까지 영유아부터 청년,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잇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 보은군 이음센터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서 보은군은 이 같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세대 간 연결과 인구 유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역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이끌 핵심 카드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일체가 많은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활력 저하, 어르신 일자리와 소득 문제, 청년 세대의 정착 기반 마련은 민선국이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인구가 많이 감소되니까 제가 와서도 많이 감소된 걸 좀 느껴요. 외부에서 많이들 들어오시고 이랬으면 더 진짜 발전량도 있고 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인 일자리라든지 뭐 많은 것이 있지만 일한 만치 대가를 받을 수 있게 좀 해주고 또 이제 될 수 있으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젊은 세대한테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줬으면. 국민들의 높은 투표율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최재형 군수 역시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경제 성장의 결실을 국민의 삶 속에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보훈군 GRDP를 2조 원 시대에 확실히 안착시키고 2030년까지 1인당 GRDP를 충북도 내 3위를 만드는데 이를 위해 교통인프라 확충과 제3일반 산업단지 완성, 제4산업단지 신규 조성을 추진하고 AI 기반 기업 유치와 방산 클러스터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기반을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첨단 스마트 농업 전환이 핵심 과제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팜 단지와 계약 재배 시스템을 구축해 농민은 생산에 집중하고 판로는 행정이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인구 감소 위기를 넘어 민생 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을 앞세운 보훈군의 새로운 4년이 곧 시동을 걸게 됩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서충주 신도시는 신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건축물이 없어 휑한 이른바 나대지들이 많습니다. 한 건물에 5세대 이상 들어설 수 없게 묶어놓은 규정 탓인데요.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서충주 신도시의 한 축인 첨단산업단지. 2010년 준공 승인을 받은 뒤 주택용지에는 이미 오래전 대로변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상가들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골목 안쪽으로는 잡초로 뒤덮인 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모두 토지 분양은 완료됐지만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공간들입니다. 해당 지역의 경우 지구 단위 계획이 세워질 당시 다가구 주택의 세대수가 5세대 이하로 정해지면서 토지주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건축을 포기한 곳입니다. 그 이후에도 10년 넘게 가구수 제한 규정이 유지되면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토지주 같은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이 우선이거든요. 수익이 안 나는 땅에 건축을 짓기는 쉽지는 않겠죠. 때문에 주변 공장 노동자들의 숙소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는 2029년에는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도 인근에 들어설 예정으로 주택 부족 현상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이 같은 나대지는 첨단산업단지 내에서만 100필지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구 유입,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가구수 제한 규정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거하는 인원들이 적으면 당연히 상가 있는 부분들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원룸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있지만 근로자들이 주거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규정이 완화될 경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재정비도 불가피한 상황. 민선 9기에는 서충주 신도시가 보다 신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CJB 이태원입니다. 최근 같은 반 학생의 폭행으로 한 학생이 전치 5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경찰도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송치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가해 학생에 대한 학폭위 처분은 교내 봉사였습니다. 가해 학생을 같은 반에서 마주쳐야 하는 피해 학생은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증평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같은 반 학생을 폭행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한 게 이유였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은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엄지발가락 골절과 치아 손상 등으로 전치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절에 좀 들어가지고 갑자기 좀 던져서 저가 좀 기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눈 떠보니까는 병원이었고 제가 좀 주사를 좀 링거를 맞고 있는 상태였고. 경찰은 가해 학생을 폭행치상 혐의가 아닌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단순 신체적 접촉이 아닌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2달 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는 경찰의 판단과 달랐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가 아닌 사무처분, 교내 봉사 10시간이었던 겁니다. 피해 학생은 같은 반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쳐야 하는 두려움에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또 보복을 또 하고 그럴까봐 저는 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뭐 또 그렇게 할 게 또 뻔하고.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피해 학생에게 위클래스 상담과 심리치료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 측이 이 같은 지원을 받기를 거부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 사항은 학폭위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 가족은 상담과 치료 이전에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학생을 거기다 같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좀 저는 용서하지 못해요. 걔를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갖고 사람을 못 때리게끔 정신과에다 치료를 받아야지. 피해 학생 측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즉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이환입니다. 바다가 빨리 더워지면서 불청객인 해파리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고성군 자란만 일대는 반폐쇄성 수역인 탓에 피해가 더 큽니다. KNN 최혁규 기자입니다. 경남 고성군 자란만 앞바다입니다. 그물의 멸치보다 해파리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 독성은 약하지만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보름달물 해파리입니다. 그물이 끊어지거나 터질 수 있어 애써 잡은 멸치까지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해파리는 기온이 높을수록 성장과 번식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대량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란만은 입구 절반은 닫혀있는 반폐쇄성 수역이라 피해가 더 큽니다. 한 번 유입된 해파리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더 빨리 늘어납니다. 2-3년 전부터 이 해파리 때문에 사실은 조업하는데 굉장히 옛날에는 한 100일을 보면은 지금 한 50%도 작업을 못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올해는 국내 연안 수온이 평년보다 최대 2.8도 높게 유지되면서 해파리 발생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성군 일대는 1헥타르당 2만 마리 안팎이 관측됐습니다. 통영 거제나 전북 새만금보다도 4배에서 최대 15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때문에 해수부는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 경보를 지난달 관심 단계에서 최근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고성군 역시 해파리 확산 차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파리 수매 사업과 해파리 절단망을 이용한 제거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해파리 발생량이 많아져서 해수부에 예산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름의 입구에서 벌써 바다를 점령해가는 해파리에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재선에 실패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선거 결과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청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음성군 투표소에서 한 선거인 명부에 2명이 서명한 일, 청주시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가 다량 누락된 일, 단양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소청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싸움은 이 시대 젊은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에게 끝까지 싸우자고 호소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5개 상임위 중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는 각각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과학경제위원회, 건설농림위원회로 변경되고 상임위 의원 정수는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납니다. 개정 조례는 다음 달 1일 13대 도의회 출범과 함께 시행됩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 가담 의혹으로 인사조처된 전 충북경찰청 소속 경무관 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계엄 당시 경기 남부청 공공안전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과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의 통제 업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문영 전 충북청 생활안전부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서울청 수사부장 겸 광역수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비상계엄 관련 방첩사 수사 인력 지원 요청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은 임경우 전 충북청 수사부장은
A씨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92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월 3% 이자를 주겠다며 지인 31명에게 345차례에 걸쳐 9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